끊임없이 반복되는 안타까운 사고. 사고는 일상생활과 산업 현장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아주 사소한 하나를 소홀히 한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인데요. 안전의 시작은 작업 전 안전점검입니다. 작업 전 안전점검이란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작업 전에 파악하여 제거한 뒤 작업을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산업 현장은 특성상 일반 생활 현장보다 재해가 발생할 확률이 훨씬 높지만 작업 전 안전점검을 제대로 지킨다면 대부분의 재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에서는 작업자 상시 퇴출 제도, 작업자 세이프티 콜 제도, 안전작업허가서, 유해위험시설 안전보건표지물 부착, 안전장구 지급 및 관리, 안전순시 및 점검계획, 근로자의 재해방지 의무 7가지를 안전관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작업자 상시 퇴출 제도는 모든 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및 자체 안전관리 규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사기관 내 출입을 전면적으로 막는 제도입니다. 제도는 1회 적발 시 퇴출되는 항목과 2회 적발 시 퇴출되는 항목으로 나뉘는데요. 먼저 1회 적발될 경우 퇴출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안전관리자 및 전담 안전경찰, 공사감독원의 안전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유발시킨 경우에 시행하는데요. 예로 현장에서 음주 행위를 하거나 음주 측정 결과 0.05 이상인 경우 지정된 흡연 장소 외에서 흡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게차, 크레인 등 중장비 무면허 운전자 또는 안전장치 불량인 경우, 고소작업 시 안전고리를 체결하지 않은 경우, 허가 없이 통제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동을 한 경우, 동료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현장 내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음으로 2회 적발될 경우 퇴출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는 1회 적발된 경우 2일간 출입이 금지되고 2회 적발된 경우 공사기간 내 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해당되는 사항으로는 안전규칙이나 안전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불법 주차, 과속 등의 교통안전이 적발된 차량의 경우, 중장비를 사용할 때 시동 열쇠를 제거하지 않고 운전석을 이탈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위반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작업자 세이프티 콜 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 작업중지 등에 따라 협력회사의 관리감독자 또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위험이 발생할 급박할 위험이 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의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세이프티 콜이 필요한 상황은 감독부서에서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토사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보건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 중에 가설 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 위험이 높아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협력회사 관리감독자 또는 근로자가 안전담당부서에 신고하면 개선 조치 후 작업을 개시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작업자 세이프티 콜 제도는 협력회사 근로자가 작업 중지 및 위험 현장을 신고하면 사업소 안전관리부서는 현장의 위험 상황을 확인 후 작업 중지를 지시하는데요. 그 후 시공회사의 감독부서가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안전을 확보하면 사업소 안전관리부서는 이러한 시공회사의 조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협력회사 근로자가 작업을 다시 시작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높은 작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필수 안전수칙을 꼭 따르고 점검해야 하는데요. 첫째, 작업 현장의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등 개인 안전장구나 보호구의 착용. 둘째,
2m 이상의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있어 작업 시 안전대 착용 및 고리 체결. 셋째, 작업 현장 내 음주, 흡연 금지. 넷째, 산소 농도가 측정 개시되지 않은 밀폐 공간 등 위험지역 출입 금지. 다섯째,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감독원의 철저한 지시사항 이행. 이상 5가지를 늘 염두해야 우리 모두 안전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해 위험시설 안전보건 표지물 부착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자신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유해 위험성을 알려줌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영어 표현인 Material Safety Data Sheet의 약자를 따 MSDS 제도라 부르고 있어요. 이러한 MSDS 제도를 통해 화학물질 취급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나 직업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죠. 취급 공정 중 화학물질의 명칭, 성분, 함유량, 안전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의 비치 또는 게시, 경고표시 부착, 근로자 교육의 실시 등이 MSDS 제도에 해당하는데요. 이 중 근로자 교육에서는 취급 화학물질의 종류와 유해성, 작업 요령, 보호구 착용, 사고 발생 시 응급 조치 등을 교육합니다.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게시하거나 비치하는 장소는 대상 화학물질 취급 작업 공정 내 안전사고 또는 직업병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 사업장 내 근로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로 정합니다.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대상 화학물질을 양도 및 제공하는 자는 용기나 포장의 명칭, 그림 문자, 신호어, 유해 위험 문구, 예방조치 문구, 공급자 정보를 나타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본인이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가지는 유해성이나 위험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질안전 보건자료는 유의해야 할 점이 몇 가지 있답니다. 먼저, 근로자가 취급하거나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MSDS 자료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접봉, 페인트, 경유, 등유, 오일류 등은 사업장에서 간과하기 쉬운 물질이지만 한편으로 작업 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특수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이 포함된 화학물질이기도 한 만큼 반드시 물질안전 보건자료 표지를 비치해야겠죠. 다음으론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함유하고 있는 청소용 세척제, 톨루엔을 함유하고 있는 시너, 황산 암모늄을 담은 용기 등 화학물질을 담는 모든 용기에는 꼭 경고 표지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인데요. 이산화 티타늄을 함유하고 있는 분체 도료, 인산을 함유하고 있는 보일러 첨관제, 용접봉, 산화 에틸렌 등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겐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고 교육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이 같은 물질안전 보건자료의 확인 및 작성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화학물질 정보 홈페이지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요. 물질명을 이용하여 화학물질 정보를 검색하거나 MSDS 경고 표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안전장구 지급 및 관리는 공사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공사감독원에게 사전 확인한 뒤 안전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안전관리비 적용 대상 여부를 검토받아 작업자에게 지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발주부서는 이러한 안전장구를 안전관리 부서로부터 받을 경우 부서별로 안전장구 지급 대장에 기록을 하고 결과를 자체 보관해야 합니다. 보호구는 근로자의 신체 일부 또는 전체에 작용해 외부의 유해, 위험 요인을 차단하거나 그 영향을 감소시켜 산업재해를 예방하거나 피해의 정도와 크기를 줄여주는 기구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선 유해 위험 요소에 맞는 보호구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보호구는 안전모, 방진 마스크, 방독 마스크, 송기 마스크, 전동식 호흡 보호구, 안전화, 보호복, 안전대, 안전장갑, 보안면,
청력보호구, 보안경 등으로 이 중 주요 보호구의 착용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보호구는 안전모입니다. 안전모를 받은 근로자는 가장 먼저 모체, 장착제, 충격 흡수제, 그리고 턱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상이 없을 경우 머리에 얹고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도록 착장체의 머리 고정대를 조절하도록 합니다. 이때 귀의 양쪽에 턱끈이 위치하도록 착용하고 착용 후 벗겨지지 않도록 턱끈을 조여서 고정합니다. 다음은 작업 소음으로부터 근로자의 귀를 보호해주는 귀마개의 착용 방법입니다. 귀마개를 받으면 먼저 귀마개를 돌려가며 크기를 압축합니다. 그 후 자신의 귀를 잡고 당긴 상태에서 귀마개를 완전히 밀어 넣는데요. 착용 후 약 15초 정도 눌러 귀마개가 튀어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방진 마스크는 분리식이나 안면부 여과식을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분리식 방진 마스크의 케이스 안에 여과기를 끼워 넣은 후 케이스의 잠금 장치를 찰칵 소리가 나도록 눌러 닫고 머리끈을 머리 위로 걸어주고 안면부를 코, 입, 턱 밑까지 충분히 감싸 목끈을 잡아당겨 목 뒤에 고리를 걸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목끈을 얼굴에 맞도록 조인 후 양손으로 밀착 검사를 실시하면 됩니다. 안면부 여과식 방진 마스크는 우선 마스크를 컵 모양으로 둥글게 편 뒤 아랫방향으로 머리끈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얼굴 쪽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턱 아랫부분에 마스크를 댄 뒤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다른 손으로 머리끈을 잡아당겨 착용하는데요. 착용 후 마스크의 가장자리를 펴가며 얼굴과의 틈새를 막고 코 누름새를 구부려 코 부위와 잘 맞도록 고정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착용을 마친 후엔 안면부가 얼굴에 완전히 밀착되었는지 양손으로 밀착 검사를 실시하면 더 안전하게 착용할 수 있겠죠. 그네식 안전대의 착용은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사고에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구입니다. 그네식 안전대를 받은 근로자는 양다리에 그네식 안전대를 끼운 후 위로 올려 양 어깨에 끼우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슴 조임줄을 채운 뒤 안전대에 달린 훅을 구명줄에 걸고 착용 상태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으로 착용을 마무리하는데요. 이때 수평 구명줄인 경우엔 훅을 안전대의 D링에 걸면 됩니다. 다섯 번째, 안전작업 허가서입니다. 안전작업 허가서는 안전감독관이 현장의 안전 상태를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작업을 허가하는 내용의 문서인데요. 안전작업 허가서의 승인 과정은 먼저 감독부서 담당자가 코피스, 지니 시스템에서 안전작업 허가서를 작성한 후 승인 요청을 하는데요. 감독부서의 담당 차장 또는 부서장이 안전조치 검토 후 이를 승인하며 그 후 설비운영부서 책임자가 현장 안전조치 이행 상태를 확인 후 안전작업을 최종 승인하게 됩니다. 최종 승인된 안전작업 허가는 작업 중에는 안전작업 현황판에 게시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수거해서 원본은 감독부서에서 발행일로부터 1년간 보관하고 사본을 매월 5일까지 취합하여 안전관리부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안전작업허가 대상 작업은 화기, 일반위험, 밀폐공간, 굴착, 방사선, 고소, 장비, 정전, 잠수 등 9가지가 해당되는데요. 보충적 작업허가서는 화기작업 및 일반위험 작업허가서 발행 없이도 정전, 굴착, 방사선, 중장비, 잠수 작업허가서를 별도 발행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안전순시 및 점검 계획입니다. 현장의 안전을 위해 안전관리직 종사자들은 수시로 작업 현장을 순시해야 하는데요. 순시 기준표에 따라 사업소 순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주 1회 이상, 안전책임자가 주 2회 이상, 안전담당자 및 안전관리자가 매일, 안전관리원이 수시로 순시하도록 하고 합동안전순시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가 분기에 1회 이상, 안전책임자, 안전담당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원은 매월 1회 이상 순시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중요공사나 휴전공사,
야간 공사를 할 경우에는 기준표와 관계없이 수시로 순시하도록 하며 근로자와 도급 공사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에는 매일 1회 이상 작업장을 합동으로 순시하고 점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안전 순시자는 해당 양식에 맞춰 점검 일지를 작성하고 운용해서 기록을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조 근로자의 의무에 따라 사업주,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자가 법의 규정에 기초를 두고 행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